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 HSK 4급 적중 특강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10월달 시험은 또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11월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래프를 뿅뿅뿅 보여드리면 듣기가 살짝 좀 어려웠고요. 상대적으로 독해는 좀 쉬운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쓰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어순별도 어려웠고 또 그림 장문 자체도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극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어떤 급수보다도 정말 기본기, 정말 당신은 중국어 기본 어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좀 기본 어순을 좀 잡아드리면서 이런 면에서 주의해 주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상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듣기 같은 경우 좀 하나씩 좀 잡아보면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 묻는 문제 반, 그 다음에 의미 파악 문제 반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좀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특히나 소리 관련 문제는 다른 급수와 다르게 좀 특이하게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문제 보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시험에서는 접속사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접사가 되게 상벌이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이라 나면 딴시라든지 루고 그러면 난 멋져 이런 식으로 상벌 확실하게 딱딱딱딱 보이는 문제가 좀 많았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ABC도 맞고 BAC도 맞고 CBA도 맞고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이 글을 만드는 문장 구성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셔야 돼요. 일단 한번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쓰기는 정말 기본 문장 순서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와서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기본기만 잘 쌓는다면 또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우리 한번 잘 도전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듣기 먼저 이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선 듣기 같은 경우 절반쯤은 의미 파악 문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소리 파악 문제였습니다. 그럼 의미 파악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刚才有位先生很热情的跟我打招呼. 방금 전에 어떤 선생께서 아주 很热情 하면 친절하게 라는 뜻이죠. 친절하게 跟我打招呼. 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순변으로 굉장히 좋아하죠. 누구에게 인사하다 할 때跟 사람 打招呼 인사하다예요. 그래서 저에게 인사를 해줬어요. 好像很熟的样子. 마치 아주 熟 하면 익숙하고 잘 알다는 뜻이죠.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没有见过他. 이제껏 그를 만난 적이 없대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들은 다음에 우리 이 제시 문장으로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면 说话人不认识那位先生 해서 认识 개념을 묻는 거예요. 认识. 认识는 무엇이 여러분? 네, 인식하고 알다로서 그냥 단순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다. 그게 아니죠. 이 认识는 만나야 돼요. 악수해야 돼요. 당신 김민아입니까? 저는 뭐 박뭐뭐뭐예요. 이렇게 이런 통상명 나누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认识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没见过,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不认识那位先生 맞는 말이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모른다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뭐 일칭이라든지 따자후라든지 슈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만났으니까 지금 그리고 익숙하게 지금 인사했다고 했으니까 그 원래 아는 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不认识 인식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맞다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 认识 단순히 그냥 认识, 不认识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개념을 스토리로 지금 엮어서 들려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시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 시간 동안에 그냥 단순히 특히 청취 1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읽는 것에만 여러분들이 치중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절반쯤은 의미 파악을 물어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이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하게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王师傅的修车技术挺好. 자, 王师傅는 바로 이제 왕씨 성씨가 있는 어떤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师傅는 사전에 보면 이제 기사라고 나왔었는데 한동안은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이师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드라이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 종사자. 그래서 뭐 빵을 만드는 제빵사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두 师傅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왕师傅는 이따 내용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를 수리하시는 수리 기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师傅가 修车 차를 수리하는 技术 이 기술이 挺好. 이 挺 같은 경우는 끝에다가 떠 하고도 많이 활용이 되죠, 여러분. 挺好的 라고 다시 한번 예쁘게 쓰면 이렇게도 이제 짝꿍으로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부분
技术挺好. 기술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들은 다음에 문제 보시면 王师傅修车水平很高라고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水平很高, 난 쉐이핑을 기다려야지, 쉐이핑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살짝 좀 부족한 거죠. 쉐이핑이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면서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문맥상의 의미가 있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것까지도 정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의미상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기술이 굉장히 좋다. 이것은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 표현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를 준비할 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의미까지 생각하며 준비한다. 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리 관련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밑에 있는 문제부터 볼까요, 여러분? 说话人想看动物世界. 그래서 动物世界 왠지 얘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화자는 想看 뭘 보고 싶어 합니다? 네, 동물의 세계라는 动物世界 이걸 보고 싶어 한대요. 그럼 우선 동물의 세계라는 해석과 함께 动物世界 이 소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들으셔야겠죠? 본문 내용 보도록 할까요? 这种电视剧真让人受不了. 이 종류의 电视剧 그러면 드라마죠. 드라마예요. 지금 동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드라마는 정말 사람을 受不了.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는 뜻이죠. 정말 사람 못 견디게 만드네. 看了几分钟 몇 분을 보니까 我就感到太无聊了. 나는 바로 感到 느끼게 되었다. 무엇을 太无聊 너무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咱们看体育节目怎么样? 우리 스포츠 프로그램 보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추천한 프로그램은 드라마 싫으니까 뭘 보자? 体育节目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합니다. 이제 다른 급수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스무리한 소리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같은 라인이 비슷한 애들을 좀 제시던으로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 같은 경우는 动物世界 동물의 세계예요. 근데 지금 같이 보자고 추천한 프로그램은 네, 体育节目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관련 문제는요. 소리가 나와서 똑같은 소리가 나와서 정답이기도 하지만 아예 그 소리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놓쳐버린 곳 중에서 동물의 세계랑 좀 비슷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나왔던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인상이 전혀 1도 없다면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안 나왔으니까 틀렸다도 있는 거예요. 틀려서 틀린 것도 있지만 안 나와서 틀렸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动物世界 한 번도 안 들렸잖아요. 体育节目만 들리고 电视剧만 들리고 그래서 안 나와서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X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밑에 보시면 他俩现在不常联系에서 부정부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세요. 라든지 혹은 메이 같은 아이들은요. 얘 때문에 맞다가 아니다. 길다가 짧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 눈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 내 눈이 이렇게 어질어질한 아이들. 이런 애들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리엔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정부사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 이것 때문에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他俩现在不常联系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뿌까지 들려야지 그래야지 얘가 답이 되는 것이죠. 본문 한번 볼까요? 他俩以前是邻居 그녀 둘은 예전에 이웃이었습니다. 尽管 尽管은 虽然처럼 비록이라는 그런 뜻이죠. 虽然 비록 现在生活在不同的城市 지금은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서로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但也经常联系 자주 연락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어디 쪽으로 확 쏠리냐면 요거 장리엔시 특히 리엔시 요거로 싹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렸으니까 정답이야. 그랬다가는 틀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뭐 여러분 뿌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긴 소리나 어려운 소리가 일치한다 할지라도 부정사가 있으면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부사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 소리까지 들려야지 정답이다. 이런 메커니즘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역시 자주 연락하면서 어월 이따금 또 이치 출리요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의미 반, 소리 반으로 나오는데 의미 같은 경우는 좀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걔를 답으로 고르시고 소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급되지 않은 거, 아예 안 나온 것은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게 나온다면 또 이렇게 연관성 없는 거 문제를 냈네 하고서 빨리 버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사가 있는 것이라면 그 부정부사 하나 때문에 맞다가 아니다가 돼버리면 그것까지 소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좀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듣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번 이제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해 일부분은 이제 1, 2, 3부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제 가르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이 본문 내용을 아무리 다 잘 이해하고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제시 단어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해석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답을 고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런 단어가 나오면 아이들이 많이 틀리더라.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많이 이번에 시험에 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뽑아왔는데 지금 딱 보시기만 하더라도 B에 있는 쭈리 요거는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A에 있는 쭈한번이나 마지막에 있는 윈쉬는 읽는다든지 의미를 파악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그런 어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또 몇 개 좀 어려운 단어들 플러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끄덕이기만 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노트 정리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시고 암기하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어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있는 드라마는 도금하면 전문이죠. 그래서 왠지 이거 나중에 뭐 전문가 할 때 전문적이다 이럴 때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드라마는 부사로서 전문적으로라는 혹은 또 일부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这是专门为你准备的 이것은 专门 전문적으로 일부러 为你 널 위해서 准备的 준비한 거야. 이렇게 얘는 전문가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일부러 했다. 그런 뉘앙스로 쓰이는 부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쭈리는 도금하는 그대로 거리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윈쉬는 한자로 이걸 병음으로 읽기도 어렵고 이제 도금하기도 어려운데요. 바로 도금해 보시면 윤허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제가 광해를 볼 때 이게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전하 윤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윤허로서 허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앞뒤 관계는 상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과 아이 이런 관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하는 것을 허락한다. 부모님은 자녀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허락하는 관계일 때 바로 이 윈쉬를 주고요. 이건 학생들이 많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독해도 독해지만 어순별 시험의 단어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드럼만하고 윈쉬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들은 뭐 할 것이다? 举行 거행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빈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어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아무런 빈칸적인 느낌이 없죠. 그렇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되는 말 바로 부사어들이 이 자리에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옵니까? 바로 쫀문이죠. 그들은 홀 말 수 있다? 전문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이런 느낌. 일부러 举行 거행합니다. 한 차례 说明会 설명회 도금하는 그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给我们 우리에게 介绍 소개할 것입니다. 怎么办 어떻게 처리하다. 여기서는 치엔종하고 짝꿍이에요. 어떻게 비자를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이제 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지 우리에게 전문적으로 소개해 줄 것이다. 일부러 소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사어인 쫀만이 이 자리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抱歉先生. 이 抱歉은 对不起요 같은 말이죠. 죄송해요 선생님. 这个地方 이곳은요. 뭐 하지 않습니다. 이런 不는 부정부사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동사가 올 테고요. 지금 목적어는 초인입니다. 그러면 흡연을 땡땡하지 않는데요. 미안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고 흡연하시면 안 돼요라는 금지 내용이 나오니까 미안하겠죠. 그렇다면 의미적으로 뭐가 갈까요? 네, 윈쉬. 이것은 흡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어요. 대신에 이걸 문제로 냈을 때 어려운 이유는 결국 나머지 단어 뭐 선생이라든지 이곳이라든지 아니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정말 이 단어 하나 알고 모르고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알고 모르고 때문에 하나 맞추고 틀리고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아요. 한국인 선생님이 나도 아는데 출제자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꼭 이 단어 허락하다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对话可以拉近 대화는 可以拉近 라는 당기다죠. 찐은 가까울 근자죠. 그래서 가깝게 당길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지간의 더다 뭐가 옵니까? 명사. 그래서 남아있는 명사 거리 의미적으로도 딱 떨어지네요.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당길 수 있습니다. 역시 회 뭐합니다? 减少 감소합니다. 人们之间的 사람들 사이에 误会 딱 들어도 뭐죠? 误会 오해 그죠? 오해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서 거리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첨가해 드리려고 해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틀리는 어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하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뿌라고 읽은 친구가 있겠죠? 근데 뿌는요, 이렇게 쓰는 거죠. 뿌. 한 편, 두 편.
영어 같은 거 세는 단어 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단어는요. 네, 배입니다. 배는 동반하고 모시다 라는 그런 뜻으로서 뒤에 사람 명사가 오는 것이죠. 我陪你去吧.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陪父母去旅游.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는 바로 이 배입니다. 그래서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라이브지가 있어요. 라이브지. 그리고 라이더지가 있어요. 라이더지로 가볼게요, 먼저. 그럼 라이더지만 보면 무슨 뜻이죠? 시간에 될 수 있다. 늦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이브지가 있죠. 라이브지러. 그러면 이게 늦다라는 뜻이잖아요. 迟到랑은 어떻게 달라요?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지는데 다 도움이 되죠, 지금? 迟到는 무슨 말입니까?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특히 수업 시간에 이제 늦게 온 친구들이 老师对不起我迟到了.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늦었네요. 이렇게 지각한 개념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수업이 지각한 것만 생각하는데 친구끼리 약속하고 늦게 온 상황 있죠. 그때도 对不起我迟到了. 미안해 내가 늦었구나 할 때 바로 迟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늦게 도착한 거예요. 약속 시간에. 그러면 라이브지는 뭐냐? 이 영상을 보면서 상처받는 친구가 1도 없길 바랍니다. 그냥 예문일 뿐이에요. 어떤 이제 4학년이라든지 졸업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4학년인데 지금 H스키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对不起니 라이브지러. 그럼 무슨 말이죠?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작년에 왔어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 더 할까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제가 수술 받아도 될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对不起 라이브질러.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신 늦었습니다. 시기상 늦다. 시기를 놓치다. 그게 바로 라이브지예요. 그러면 안 늦었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수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더지겠죠. 여기까지만 나오면 신나고 재밌겠죠, 여러분.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리가 빈칸. 그리고 그 앞에 may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 단어에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D 여기다가 라이더즈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시간에 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라고만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런 방향성으로 정답을 찾겠죠. 근데 라이더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may가 붙어서 may 아시죠? may 할 때 그 may 라이더지 그러면 뭐뭐할 겨를이 없다, 뭐뭐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노리고 시험에서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没有时间 하고 동작 나온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시 단어에 나와 있는 专门이나 允许 이것도 기억하시지만 제가 따로 두 가지 소개해드린 pay 동반하고 모시다와 그리고 라이더지, 라이브지 요 두 개와 플러스 메일 라이더지까지 시간이 없다, 뭐말 겨를이 없었다 라는 이것까지 같이 꼭 노트에 정리하고 여러분 실력으로 쑥쑥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해 1은 결국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 겁니까? 어휘를 물어보는 것이고 어휘 실력을 이렇게 우리가 잘 길러야지 결국 이건 또 어디에 쓰여요? 작문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게으름 없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독해 2로 가볼게요. 독해 2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반일 수 있는데 진짜 고마운 것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하에 진짜 고마운 거는 접속사가 딱딱딱 떨어지는 경우예요. 아까 얘기했듯 虽然但是如果那么就 물론 이건 좀 쉬운 편이고 예를 들면 뭐 即使也라든지 不管또 이런 식으로 4급 접속사는 사실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마다 아마 또 수업 시간에 접속사 짝꿍을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간 친구들은 접속사가 많이 나올수록 사실 너무 고맙죠. 근데 이번 시험은 접속사가 많이 나오지 않은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은 굉장히 되게 절망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도 맞고 저렇게 읽어도 맞고 다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독해 2파트는 어떻게 풀어야 잘 푸느냐? 독해 2파트에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바로 어떤 오해냐면 A는 어디서 따로, B도 어디서 따로, C에서 어디서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갖고 와서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답으로 고르시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원래 얘는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원래 진짜 하나의 문장이었고 출제하시는 분이 이 문장을 이렇게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오예요. 어순배울 문제는 정말 그냥 아주 짤막한 문장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문장과 문장 3개를 줘서 다시 긴 문장을 만드는 거 이게 독해 2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독해 2부분이죠. 여러분 이 문장 글 앞부분에 앞부분에 보통 뭐가 와요? 주어가 오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있는 것이 맨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일 아니면 但是고요. 그 다음에 如果면 那么
찌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접속사가 없을 경우, 또는 뭐 대명사가 없을 경우. 예를 들면 앞에는 빠바면 뒤에는 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명사는 무조건 뒤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없을 경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에요. 반드시 우선 시간의 흐름은 선, 후, 관계를 따릅니다. 선, 후. 알죠? 먼저 우선, 후, 뒤에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인, 과, 관, 개. 접속사가 있으면 너무 좋죠.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싫다. 인외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접사가 빠지고 비가 온다와 가기 싫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논리성을 따지셔야 돼요. 인과관계로 이렇게요. 비가 온다. 가기 싫다. 가야지. 가기 싫다. 비도 오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잘 따지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흐름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이거 말씀드렸더니 벌써 요 ABC에서 뭐가 맨 앞입니까? 주어가 있는 것이 맨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머지 거 B하고 C 같은 경우 둘 다 주어도 없고요. 접속사도 없고요. 뭔가 키워드만 대결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대신에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다? 선후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신다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A부터 볼까요, 여러분? 얘가 맨 앞이라고 했으니까 张律师没有回我的有信. 장 변호사님께서 没有맞지 않았다. 돌려주지 않으셨다. 어디에? 나의邮件.邮件 같은 경우는 우편이죠. 근데 이메일도 이邮件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띠엔즈邮件이지만 간단하게 邮件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 우편에 아니면 제 이메일에 답이 없으세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手机也总是占线. 핸드폰도 계속해서 占线. 그러면 통화 중이란 뜻이죠. 예, 계속 통화 중이래요. 그래서 얘가 맨 앞에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까요, 여러분? 一直打不通. 계속 다 전화를 걸었지만 보통 통할 수가 없다. 그냥 이건 불통이다예요. 뭐를요? 네,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다 보통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선, 얘가 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不知道 모르겠네요. 这次活动 이번 행사에 能否 能否는 能不能의 서면 형태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能不能邀请到他 그를 요청, 초청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는 미래일이에요. 얘는 상황상 얘랑 연결되는 동작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그를 우리 뭐 행사에 초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미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후관계, 인과관계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순서는 ABC죠. 여러분 해석으로 푸는 것의 위험성에 한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B에서 해볼게요. 계속 불통이에요. 계속 연락이 안 돼요. 장 변호사님이 저의 이메일에 답도 없으시고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어요. 초대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소름 끼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으로 풀면은 다 된다는 느낌이 너무 신기하게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의 글이었다. 그래서 주어가 있는 것이 반드시 맨 앞에 가고 대명사라든지 주어가 없는 것은 뒤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없을 때는 인과관계, 선후관계 이런 흐름을 잘 따지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준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아닌 내 말이 아닌 기준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독해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급수보다도 정말 기본기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 4급입니다. 근데 기본기를 묻지만 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거는 단어를 몰라서 못 풀어서는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거는 선생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분명히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독해나 청취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휘를 공부하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저랑 저랑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저랑 쓰기 문제 두 문제 풀었다고 여러분들의 막 어휘 실력이 막 수지상속으로 우왕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 어휘가 아직 부족하다. 그것은 어디서 메꾸는 거냐면 쓰기라는 이 파트 자체에서 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네, 청취하고 독해에서 같이 해오셨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 출제자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쓰기에서 정작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장 구성, 능력이라는 이런 어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어순에 대한 파악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중국어 어순 어떻게 되는 거죠?
동사 수로문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 수러, 목적어이고 수러 앞에는 이 수러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들 어려운 말로 부사어로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부사나 조동사나 개사구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러 뒤에는 보어나 동태, 조사 이런 애들이 옵니다. 그래서 보조 성분이 동사 뒤에 오고 그리고 부사어들 화려하게 수식한 애들은 동사 앞에 온다.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는 흔히 명사가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얘를 또 꾸며주는 말들 앞에 관형어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별건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틀이 머릿속에 잘 입력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제자리 약간 테트리스 하듯이 제자리 쭉쭉쭉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있는 단어 종신입니다. 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독해나 청취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 어휘입니다. 종신은 다시 재차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읽어보면 그분이 떠올라요. 저도 수업 시간에 애들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까먹지 말라고. 종신 다시 재차이고 종신 다시 재차인데 자꾸 읽으니까 그분이 떠오르죠. 왠지 그분에게 이 노래가 있을 것 같죠. 윤종신이 부릅니다. 다시. 그래서 이 종자는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다시 재차할 때는 종으로 읽고 종신 부사이고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로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야는 어려운 말로 동량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위치는 어디다? 동사 뒤이라고요. 시험 시간에 이게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동량보어라는 말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야가 보인다. 그럼 빨리 내가 이 시야가 들어간 문장 중 내가 입에 익숙하게 많이 했던 말들 떠올려 보셔야 돼요. 기다려. 덩 이시야. 좀 봐봐. 칸 이시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시야가 들어가는 문장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다 위치가 어디예요? 덩 이시야, 칸 이시야, 슈어 이시야. 동사 뒤에 있죠. 시우시 이시야. 다 동사 뒤에 있죠. 동사 뒤에 오는 동량보어입니다. 의미도 의미지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온다. 동량보어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온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테트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기본 틀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 넝뿌넝 얘가 당연히 이제 주어일 테고 넝뿌너는 조동사의 지금 정반 형태네요. 그럼 뒤에 뭐가 오죠? 네, 동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다들 누구를 간절하게 원하나요? 동사 나와라! 동사를 너무 간절하게 요구하네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동사라는 걸 파악한 게 중요한 거예요. 후자죠, 여러분. 지혜씨는 원래 해명, 설명, 풀이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얘도 동사가 필요하고 얘도 동사가 필요하고 얘도 동사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1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지? 해석인가? 선생님 이거 왠지 해석이라 하지 말랬던 것 같은데 이게 웬 시간 낭비입니까? 얘가 그냥 동사인 거예요. 그럼 지 자리에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항상 문장을 만들 때에는 수러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나 목적어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러를 먼저 잡아놓으시고 수러 앞에 뭐가 옵니까? 부족의 부사어입니다. 아까 부사어 뭐가 있었어요? 종신, 윤종신이 부릅니다. 다시 윤종신 씨가 이거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샤는 어딜 갑니까? 덩 이샤, 칸 이샤 동사 뒤에 갑니다. 解释一下 일로 갑니다. 그럼 주어는 누구입니까? 你能不能 자연스럽게 이로 오는 것이죠. 이거 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你能不能重新解释一下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물어보는 실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으니까 이런 기본 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급이건 5급이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바로 바예요. 이 바 시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기본 틀에 대한 이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선 바는 뭐뭐 을르이라는 뜻이죠. 무엇 을르이라는 개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왜 전치사라고 하죠? 전명구, 네, 명사랑 짝꿍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죠. 앞전, 줄치, 말씀사. 그 다음에 왜 개사입니까? 끼일 개자죠. 주어와 수로 사이에 끼어 있는 말 해서 개사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잘 보시면 주어가 반은 뭐뭐 을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해버린다라는 그런 처치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내가 네 책을 말이야. 내가 이 쓰레기를 말이야. 내가 저 병들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먼저 얘기해서 원래 중국어는 수라를 먼저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장은 딱 봐도 목적어가 되는 대상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상대한테 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런 거에 대한 처치를 궁금하게 만드는 문장이므로 처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타 성분이 오죠. 근데 아까 수라 다음에 기타 성분 뭐가 온다고요? 보어나 동태조사로서
보조 성분이 옵니다. 여기까지 기본 틀로 이해되시죠? 근데 각 급수별로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5급은 그냥 기본 틀은 기본 틀인 거고 어휘를 아니? 그래서 오히려 5급은 어휘를 물어봐요. 근데 4급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치사성 결과 보호입니다. 동사 다음에 특히 짜이나 따오가 오는 경우에 주어는 이것을 여기에 뭐 했다, 여기로 뭐 했다 해서 동사 다음에 짜이나 따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처럼요. 받자무 문제죠. 여기 지금 마가 있으니까 받자무 문제인데 수라 다음에 짜이나 따오가 나오는 문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어디로 처치시켰는지 장소 명사를 네가 넣을 수 있니? 네,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정말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받자무 문제에서 동사 다음에 짜이나 따오 다음 뭐가 온다? 장소 명사가 와서 이 사람이 이 사물을 어디로 처치했는지를 강조해주는 문장을 만드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로는 무엇이죠? 던지다, 버리다 라는 릉이 있네요. 그 다음에 릉따오는 해석이 뭐라고요? 니로 버리다요. 니로 버리다. 어디까지 버리다. 그래서 빈말입니다. 여기까지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로 버렸는지 장소 명사가 꼭 있어줘야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장소는 여러분 지금 눈이 되게 어지럽죠. 그죠? 수령 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라지통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눈이 사실 어지럽습니다. 자, 이때 야, 나 여기 장소 있어 라고 알려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장소 명사라서 예를 들면 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건 그 자체가 장소 명사죠. 근데 장소가 아닌데 이걸 만남으로써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상하 좌우 동서남북 북은 안팎 근처 방위사. 그래서 방위사가 있으면 뭐다? 장소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라지통은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사물이에요. 사물로서 내가 구매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어요. 물건이에요. 여러분 물건.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안이라는 방위사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 뭐 이런 식으로 상하,前后, 전후, 좌우 이런 식으로 안팎 이런 말들이 붙으면 장소다라고 취급하시고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사, 전치사는 위치가 어디나? 주어와 수로 사이인데요. 징이라는 아이는 주어 앞뒤로 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바 이것을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청유문으로 주어 빠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는 이 단어를 그냥 여기에 쏙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구조를 아는 것의 장점입니다. 이제 혹시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수려딸 워낙 청취나 독해서 많이 봐서 수려딸은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를 알아서 처음부터 비닐봉지 자리를 먼저 채울 수 있는 분 너무 페이fun이 대단하십니다. 그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빨리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요. 패턴. 바 다음에 명사 나오고 수로 다음에 짜이나 따오가 나오면 이 다음 뭐가 온다? 장소. 그래서 주어가 이 사물을 이 장소로 이 장소에 처리해버렸다라는 이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가 문제를 풀었듯이 거꾸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단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안전빵이 되는 것이죠. 자, 답을 한번 확인해보면 징바 수려딸 이 비닐봉지를 릉따 어디로 버려주세요? 라지통리 쓰레기통 안으로 버려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얘기 안 했던 것이 방위사가 나오면 무엇이다? 네, 장소명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번 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비하면 살짝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달에 쉬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고 오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하고 정말 딱 한 달째밖에 안 나는데 난이도가 확 올랐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만치라고 많이 어려워졌는데 어렵다라는 것은요. 쉽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거는 그냥 직관적이에요. 들리니까 정답이에요. 보이니까 정답이고 출제 단어가 쉬우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렵다라는 것은 돌려서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어. 동의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금 짧은 뭐 20분, 30분의 시간 동안에 동의어를 막 200개, 300개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패턴이 이렇다. 요새 추세가 동의어가 많이 나온다. 그럼 영상을 딱 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겠어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 책 속에, 손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의 표현이었던 문제들을 한번 쭉 보고 가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쭉 보고 가셔야 되고 특히 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너무 기본인 겁니다. 대신에 쓰기는 여러분한테 뭘 물어본다? 기본 어휘, 어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덜 된 분이라면 선생님을 빨리 귀찮게 해야죠. 아니면 여러분들 책을 자꾸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 내가 선생님한테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누구는 어디에 간다, 난 테스트가 자신 있다, 이런 준비가 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다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긴 하지만 저의 이게 뭔가 간절함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것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렇게 또 목소리 막 높여가면서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있었고 또 시험장 가서도 마스크 쓰고 또 시험 보다 보니까 집중도 많이 떨어지고 어렵고 또 시험비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영상 보는 걸 멈추지 마시고 이런 포인트들을 알았더라면 이제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준비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모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자, 있지?